전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손명주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강 맡기고 저희도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이로수가 좀 작아서 그냥 육성을 했는데 지금 뭐 코 먹는 소리 생각나요. 감기가 좀 걸렸어요. 이따가 혹시라도 목이 조금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마이크를 또 이렇게 쓸게요. 네.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이동해서 오붓하게. 그리고 이따 중간에 학생들이 뭐 다른 수업 있어갖고 또 중간에 참여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일단 뭐 좀 전에 이제 박사님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겸임 교수님이시죠. 겸임 교수님이 이제 소개시켜줬다시피 저는 이제 여행사도 하고 카페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뭐 이래저래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작년에 그리고 부동산과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땄고 임대업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원수가 작지만 우리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죠? 다들 여기 지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고민될 시기일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편하게 잘 들어주면 앞으로 조금 솔직히 부동산과에 들어온 거는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좀 많이 샀나요? 제 생각엔 그런데 그죠? 네.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저는 돈을 벌 줄 알고 수업도 뭐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는 순서가 이게 뭐 레이저 콘서트이라고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동산업과 강사 소개, 그리고 부동산업의 진로, 돈의 속성과 부동산 투자,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 및 부의 습관 이렇게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Q&A 이렇게 해갖고 궁금한 거 그리고 부동산업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1, 2, 3, 4년 다니면서 충분히 나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짧게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을 태하는 태도 및 부의 습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돈의 속성과 부동산 투자. 자, 오늘의 뭐 강의 목표는 뭐 부동산업 이해, 진로 탐색, 투자 지식, 뭐 부의 습관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강의 목표를 세웠고요. 부동산업의 정의해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가운데 쪽으로 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토지가 있겠죠? 토지가 있으면 이게 뭐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계획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상업 지역이라든가, 그럼 뭐 건폐율도 나올 것이고, 용적률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건물을 만약에 여기가 상업 지역이라고 쳐요. 이 상업지역에 부동산 이제 뭐 개발자들이 아니면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주택용 원룸을 짓는 것보다 그냥 뭐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게 낫겠다. 그죠? 그렇게 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막 짓는다고 해요. 요거를 계획을 하고 거의 통상 뭐 80에서 90%의 용적률은 뭐 800에서 1200까지 이렇게 뭐 계획을 막 잡겠죠.
이런 거를 갖다가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을 부동산 컨설턴트가 돼요. 근데 부동산을 이렇게 컨설팅을 이렇게 막 했어. 근데 여기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투자자가 있어야지 될 거야. 그죠? 우리 학생 이름 뭐예요? 정서요. 서윤? 서요. 서윤. 네. 그러면 정서영 학생이 돈이 엄청 많아. 정서영 학생이 돈이 뭐 여기 이 건물을 짓는데 한 100억이 들어가. 100억 한번 들어간다 칠게요. 근데 서윤이 학생은 지금 40억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갭 차이가 한 60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40억 갖다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레버리지라는 게 나와요. 레버리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는 오늘 저기 얘기하는 거에 쭉 나와 있어. 자, 레버리지. 요 부동산 컨설턴트가 이제 컨설팅을 막 해주는 거야. 지금 서현이, 우리 정서연 정사장님은 40억밖에 없지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통상 대출, 이 레버리지를 이제 대출 플러스 보증금, 임대보증금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막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뭐 100억짜리 건물이니까 이게 한 칸에 뭐 1억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월세도 받고, 그죠? 그 보증금, 대출, 플러스 뭐 기타 자금, 기타 뭐 사채를 끌어오든 뭐를 하든 아니면 친척들 막 돈을 끌어오든, 그죠?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40억밖에 없지만 이 100억짜리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따가도 제 경험치에 묻어난 뭐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건데, 통상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개인마다 다 틀려요. 개인마다 틀리지만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사가 여기 또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이거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자격증 이거 따려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죠? 공인중개사도 따지만 요 뭐 감정평가사, 그죠? 요걸 간평을 해요. 간평을 통상 이제 간평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요걸 토지랑 건물의 가격, 요거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데 100억, 이 토지가 20억, 총 120억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 감정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토지랑 이거에는 120억이 들어가지만 내가 평가를 했을 때는 100억뿐이 안 된다.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은행에서 의뢰를 거의 하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는 은행에서 감정평가사 한 군데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서너 군데다 해요. 이제 특히 큰 곳은. 그래서 120억인데 여기는 어떤 때는 100억, 어떤 때는 80억, 어떨 때는 140억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은행에서는 적당량의 감정평가, 약 100억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의 값어치가 이제 100억이야. 이 건물이랑 토지에 실질로 들어간 건 120억이지만 100억이야. 그러면 이 돈을 100%다 대출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통상 이렇게 뭐 큰 건물들은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도 자기 자본이 많으면 개인도 하게 해줘요. 특히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보면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렸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뭐 몇십억을 받았다. 김태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세 차익 뭐 몇백억씩 올렸다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00억 중에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이나 법인의 신용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 DSR이라는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버는 만큼의 뭐 40%, 60%, 80%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통상 이런 건물이라든가 토지는 얘네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아무것도 대출도 안 되고 새 건물이다 그러면 40%에서 많게는 요새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뭐 90%까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정소연 학생이 40억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100억이야. 짓는데 뭐 요 토지까지 하면 60억이죠. 아, 120억이죠. 자, 120억에서 100억. 근데 40억이 있어. 40%에서 90%의 가격으로 40%에서 90%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출.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60%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60억. 대출. 그러면 플러스 60억. 100억. 건물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20억 모자라네? 그죠? 요거는 건설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사. 이런 건설사들을 갖다가 부동산 개발자. 통상 부동산 개발자들은 그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건설사. 부동산 개발자한테 내가 이거 분양해서 요게 만약에 뭐 이렇게 큰 건물이니까 뭐 한 20칸은 나오겠죠? 내가 이거 40억에 분양할 거야. 40억에 분양할 거니까 혹시 절반만 분양되더라도 20억이니까 나머지 20억은 그때 줄게. 그죠? 그러면 플러스 모자른 20억. 자, 서윤이 학생은 40억을 투자를 해서 그죠? 120억짜리 건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 그럼 벌써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3배야, 3배. 그죠? 요거를 만약에 이제 팔아. 매각을 할 때 선유 학생이 돈이 120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건물 120억에 팔 거예요? 뭔가 맛은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양도세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세금을 조금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160억에 매각을 하려고 해요. 160억. 그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일단 40억이라고 해요. 근데 서윤이 학생을 갖다가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요. 근데 서윤이 학생이 바빠 죽겠는데, 그죠? 내가 이거 뭐 판매하러 다니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중개업소에다가 맡기는 게 가장 편하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자, 이 건물 하나 올려서 몇 명이 지금 달라고 들까? 일단은 돈, 쩐주라고 하죠, 쩐주. 돈 되는 사람, 투자자. 은행의 감정평가사. 자, 요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 레버리지는 얼마를 일으키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개발자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모자란 차액을 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부동산 컨설턴트. 그리고, 이거 하려면, 집 지으려면 건설사 있어야 될 거야. 부동산 개발업자. 그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필요한 돈, 공인이 주겠습니다. 요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벌써 부동산 이 레버리지는 은행, 투자자, 감정평가사, 컨설턴트, 개발사,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해돼? 자, 이 내용이 요 관련 직업군, 컨설턴트, 투자자, 공인중개사, 개발자, 감정평가사. 그죠? 이 내용입니다. 요 자료는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네, 조를 통해서 드릴 건데,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진로를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진로를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동산과에 들어오는 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저는 구시학번이거든요. 구시학번인데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상무가 있었어요. 상무. 요새는 상무 이런 게 있나요? 여자친구 상무. 그럼 요새는 그냥 뭐 인문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특화고 뭐 이렇게 컴퓨터 관련 뭐 특화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상무라고 해갖고 뭐 컴퓨터도 배우고 부산 뭐 이런 거 모르죠. 하여튼 그 상업적인 그런 뭐 차변이니 대변이니 뭐 이런 거 배우는 상업적인 기술을 배우는 그런 특화된 학교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오히려 나가서 더 승. 왜냐? 은행에 취직하고 회사 경리 보고 뭐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은 문제. 나는 이거는 잠깐 여기 에어컨 쏘나? 에어컨 덥지 않나요? 네 번째 덥나? 조금 틀게요. 네. 이따 추우면 얘기해. 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각자 다 집에서 다니냐 아니면 기숙사에서 다니냐? 저는 집에서. 집에서. 네. 집에. 그 의왕. 의원? 네. 통근? 네. 저는 원룸에서 충주에 있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충주에서 제천까지?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세진. 같은 정치네? 이따 한 명씩 다 몇 명 안 되니까 호명을 다 해볼 거야. 세진 같은 경우는 그럼 충주에서 역까지 이렇게 왔다 네. 버스 타고? 자차로 왔다 갔다. 4차로? 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거기에 일터가 그쪽에 있어서. 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야? 네. 4학년이니까 이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따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어요. 학생인데 사업을 하는 거야? 네.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스터디 카페라고 있어요. 능력자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자, 근데 충주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천보다 충주에서. 네. 왜 제천보다 충주에서 일을 할까? 뭐,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부모님이 비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건물주하거든요. 네. 잘 모르. 그러면 끝나. 건물주하들이래. 자, 우리 세진이. 자, 충주에서 다녀요. 충주. 건물주야. 자, 여기 제천은. 여기 세 명대가 있어. 스타디 카페를 해요. 세진이가 여기서 스타디 카페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물론, 핑거물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기 자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 보증금 안 내는 거잖아. 네. 월세는 줘요? 월세가 와, 거저 먹었네. 그래서 인생은 세진이처럼, 인생은 세진이처럼 사는 거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조건이 좋은 거야. 그죠? 이 충주라는 곳이 제천보다 인구가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나? 이 건물 주변에? 학교라든가 뭐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학교 인구 플러스 학군 학교 플러스 무임승차 무임승차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세진이가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제천에서 해. 그러면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일단은 보증금 뭐 몇천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또 그 안에 인테리어 꾸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주보다 유동인구가 작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 느끼는 친구들은 뭐지? 최유형. 최? 최유형.
최유명? 유혁이도 이따 물어볼까? 자, 세인 입장에서는 이 충주라는 곳이 이 제천이라는 곳보다 메리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건물을 갖고 있어. 똑같은 건물 한 100평짜리 똑같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쪽은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있어. 또 장사도 잘 돼. 이쪽은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장사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느 쪽에 값어치가 더 많을까? 왼쪽. 그죠? 당연히 충주 쪽이. 그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시세. 똑같이 아까 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시세 감정을 하죠. 시세 감정을 할 때 이런 유동인구라든가 주변에서 이 건물도 있고 요 건물도 있고 요 건물도 있고 건물들이 막 쭉 있어. 그러면 얘는 20억이고 얘는 30억이고 얘는 10억이야. 이게 똑같은 건물이야.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거. 얘는 3억밖에 안 돼. 이 감정평가사는 이 시세를 감정평가를 할 때 이 주변에 이런 시세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어도 똑같은 저거여도 금액들이 같은. 그리고 1, 2, 3, 4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알겠지만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 그죠? 땅값이. 왜냐면 중심지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은. 이격거리도 짧아도 돼. 요새는 이제 주차장법이 좀 강화돼서 그런데 예전에는 주차장 없이도 그냥 꽉 채웠어요. 그냥 막 채웠어요. 막 90분. 막 이렇게. 토지가 건폐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폐율 알죠, 다들? 상업지역은 80에서 90%니까 거의 꽉 차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여기는 40% 갑자기 막 줄어. 농림지역 그런 데 있잖아. 생산관리 이런 데 한 20%로 막 줄고 막 그런 거 알죠? 네. 그래서 요런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평가가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내용도 이따가 나올 거예요. 아, 재밌네. 이제 건물주 애들요. 야. 지금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거야? 아니면 자격증 지금 준비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런만 해라 이건가? 공인중개사 이런 건 필수로 따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필수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가를 나왔으니까 하나 따놓는 게 좋아. 왜냐면 다른 것도 따는 거지만 그 안에 이런 법리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취하나? 저 본가가 제천이라서. 아, 제천. 이름 뭐지? 김혜진. 그럼 제천에서 나가자는 거야? 태어난 거는 충남에서. 아, 제천으로 이사를? 언제쯤 이사 온 거지? 내가 샀어요. 에이, 그럼 제천 사람이지. 제천 사람이지. 자, 혜진아, 봤을 때, 어릴 때, 아기 때랑 지금 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잖아,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이 시내를 좀 다녔을 거 아니야, 이제 롯데리아 시내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줄은 것 같아? 줄은 것 같아. 어떻게 돼, 그게? 다니다 보면 좀 그래? 그지? 이 제천이라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저는 오리지널 제천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예전에 70년 정도 태어났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한 10반? 12반? 60명.
지금 보니까 막 한 20명밖에 안 된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모르겠어요. 한 번에 한 28명. 그죠? 30명이 채 안 돼. 근데 요새 애기들, 나 우리 딸 이름이 내 이름 천명주고, 우리 딸 이름 천사라고. 딸인데, 학년에 한 반뿐이 없어요. 한 반. 한 반이 한 20명 되나? 20. 한 학년이. 그래서 한 반에 그래도 30명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긴 해요. 인구 감소 문제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참 희한한 게 서울, 경기 이쪽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 아니요. 여기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인구 감소인데 서울, 경기 다 올라. 그럼 인구가 여기 많다는 거는 이쪽에 땅값이 비쌀 것 같습니까? 비싸. 그죠?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항상 수요와 공급.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서울 사람들은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원룸 한 6평, 7평. 요게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 진짜로. 보증금 1억 5천. 6평. 근데 대학교에서 요거는 이제 대학교 가까워.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이제 싸지지. 점점점 싸지지. 근데 월세도 우리 뭐 여기서 한 40만 원 뭐 이래가지고 조금 괜찮은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쓸어나가면 물도 잘 안 들어가고 막 그런. 서울 같은데 좀 괜찮은 거는 뭐 70, 80. 비싼 데는 부모님들 듣고 이기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 떨어지면 막 출퇴근하는 거야. 출퇴근도 하잖아.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요. 이러면 땅값은 땅가, 건물가, 이런 부동산 부위는 올라가고 만약에 반대야. 이러면 떨어져. 예를 들어서 요 제천 지역에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제천 지역에 땅을 사면 될까요? 안 돼. 땅을 사면 될까요? 제천 지역. 괜찮아요. 근데 이게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뭐 매도를 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틀린다. 목적. 내가 그냥 나는 그 여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나는 전원주택 그런 단체 지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따지면 제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거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송화 가나요? 송화? 여기서 송화 도안이 가깝잖아. 송화 가나요? 송화? 굉장히 가까워. 어디 살아요? 뉴욕이. 어디? 하나에서 뭐 퇴근은 많고 자취하는 자취? 여기서 그러면? 네. 여기서 주말에 심심할 때 주말에 집에 안 갈 때도 있을 거야. 자차는 없을 거고 자전거 없어. 뭐 운전면허 있으면 소카 뭐 이런 거 있잖아. 소카. 그런 거 갖다가 제천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갈 때가 안 가. 갈 때도 많고 그냥 심심하잖아. 소카라 이런 거 좀 싸니까. 그렇게 해갖고 딱 보는 거. 자, 목적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나는 뭐 여생을 뭐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제천 지역에 땅을 사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돈을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뭐 그러겠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 거죠. 최소한 원주라. 원주 여기 원주 알죠? 거기 기업도시 있고 혁신도시 있고 뭐 인구가 이 강원도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느는 곳이에요. 제천이 인구가 원래 한 20만 명까지 치면
원주에서 다 뺏어 먹었어. 지금 12만 원, 한 8만 명 원주로 올라갔어. 네.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처음에 아까 우리 서현이 학생이 이제 투자자였어.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토지에다가 무조건 건물만 올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빈 땅이어도 아까 우리 세진이 학생처럼 유동인구가 있고 또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제천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 지역에서도 이 토지만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를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돈의 기본 속성. 지금 주머니에 현금들 갖고 있어요? 현금들 있어요? 그래도 현금 있는 사람 손. 다 있네? 없는 사람 현금 한 명. 근데 현금이 없어도 다 쓸 수 있잖아요. 핸드폰. 그죠? 요새는 세상이 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뭐든지 되는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원시인이지, 원시인. 이 원시인이 BC 30만 년 전에 인류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인류, 난 뭐 고고 인류와 하나를 아니지만 그런 인류의 기원이 나타나는 거는 한 600만 년에서 뭐 700만 년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인류를 갖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인류를 갖다가 호모사피엔스라 호모사피엔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우리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들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요. 이렇게 직립보행해서 이제 좀 먹고 살아가다가 막 이렇게 창고 마치 그릴 수 있고 막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그런 인류가 나타나는 게 BC 30만 년 전, 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인류는 있잖아. 자꾸 움직여.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막 퍼져나가요. 보면은 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오세아니아도 가고 북아메리카도 가고 남아프리카도 가고 요때만 해도 그 빙하기여갖고 요 알래스카 요쪽이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도보. 그래서 여기 북아메리카 가고 그래서 아메리카 가면은 인디아 알아요? 인디아 걔는 황인종이잖아. 아시아대잖아, 아시아대. 인디아 알아요? 미국이 갑자기 역사 시간인데 여기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청교도들 청교도도 사학과도 나왔어. 역사과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데 여기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서 신교도들이 쫓겨났어. 어디로? 이 아프리카, 요 아메리카 대륙. 근데 여기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막 이렇게 막 인디안 추장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서부 개척지대 막 총싸움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원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인류는 이렇게 퍼져나갔어. 자, 근데 봅시다. 요 내륙에 사는 사람들, 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생산하는 주 생산물들이 다르겠죠. 그죠? 바닷가에서 뭐가 많이 나가? 그렇지. 소금도 나오고, 해산물도 나오고, 그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육지에서도 뭐 쌀이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죠. 상식적으로. 근데 사람이란 게 그래. 쌀만 먹고 살 수 없잖아. 그죠? 사과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돌기가 이거 생긴 거야 맨 처음에. 근데 얘는 맛있겠다. 나 요거 이만큼 주면 되겠지? 이랬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뭔가 바꾸려니까 뭔가 손해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대용품, 금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예전에는 이렇게 돈, 털 가죽, 조개, 화살초, 아까 소금도 얘기했었죠. 소금 귀한 거야. 이거 소금 안 된다면. 근데 이게 화폐로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 왜 그러냐면 소금 녹아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금, 이런 것들은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금속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다가 10분만 해주시죠. 조금 돌리죠. 안 돌려? 계속해? 조금 10분 쉬었다 할까 아니면 계속해? 10분 쉬어요? 네. 조금 졸린 것 같아서 2시 20분. 괜찮아요? 2시 20분에. 이 다음이 재밌어. 돈 버는 방법 해주고. 소연이는 듣겠지 뭐. 모르겠지. 맨 위에 안경 쓴 친구 누군 거지? 장현이. 장현? 그치. 박장현. 장현이는 집이 어디야? 기숙사? 근데 원래 고향 어디? 우리도 안 사. 안산에서 거지구나. 기숙사 비용이 얼마야? 꽤 비싼가? 50원. 50얼마? 한 학기에? 밥값 쓴다고 보고? 식비는 따로 챙기는 와, 50얼마 엄청 싸다 그지? 4개월이잖아, 4개월이잖아. 거의. 4개월 50얼마면 한 달에 16만 원뿐이 안 되네? 공짜네, 공짜. 그지? 16만 원.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안 그래? 군대를 갔다 왔어? 나는 군대를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직업군인 출신이야, 지금. 근데 강원도 철원. 군대 갔다 왔어? 네. 철원에서 백골이라고 남자들 들어갔나? 백골인데? 승사관 백골? 들어갔어? 그래서 철제도 하여튼 그랬어요. 자, 계속 이어서 할게. 아까 조는 친구들이 잠깐 있어가지고 내가 급하게 끄는 거야. 아니 이거 조는 거를 왜 좀 그래. 내 얘기가 막 재미가 없어지는 건지 밥 먹고 저는 건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 옛날에 뭐 이렇게 그 폐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우리 역사 시간에? 뭐 어디 가면 막 조개무덤 막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까먹어서 옛날 사람들이 까먹어서 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조개 껍데기를 갖다가 화폐 역할을 해요. 화폐. 화폐 역할을 막 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전복 껍데기, 거북이 등 껍질 뭐 그리고 뭐 비단, 담배, 소금 뭐 이런 것들로 하다가 자 봐봐. 소금은 녹아버리고 그지? 예를 들어서 조개 뭐 이런 거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도 원시 시대 때 보면 막 이런 커다란 돌 가운데다 구멍 뚫어갖고 막 이렇게 굴려가는 거지? 그 화폐로 쓴 거. 만화에서만 보지 않았었어. 그런 걸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고 조금 여러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금과 은, 이런 것들. 근데 이 금은도 쓰다가 보니까 불편한 거야. 왜냐면 계속 이것도 들고 다니면 위험하고,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화폐라는 게 생겨요. 화폐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보면 요쪽에 요쪽에 보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들어갔어요. 네덜란드. 얘네가 상업의 민족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뭐 팔고 뭐 하고 막 이래요. 막 뭐 팔고 이러는데 계속 뭐 문을 요한다고 뭐도 하고 이랬어. 근데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여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얘네가 뭐 계속 뭐 물건을 갖고 올 때까지 얘네들도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를 문제로 해요. 펀드. 우리가 갔다 오면 이 물건을 얼마에 주겠다, 얼마에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증서로 만들어, 증서. 이 증서를 내면은 이 물건을 받는 거야. 그게 돈의 시작. 화폐. 증서. 요즘으로 따지면 수표지, 수표. 그 수표들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생기면서 이제 은행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 돈이란 거는 그렇게 계속 발달을 하다가 지금 뭐 비트코인, 아까 핸드폰 막 현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장 없잖아요. 핸드폰을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왔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K이 예를 들어서 올해 2026년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을 줄 수도 있고 5만 원, 그죠?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핸드폰, 모바일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근데 2030년에도 K값은 5만 원입니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030년에도. 요새는 보면은 이 물가가 장난하게 계속 올라가요. 자, 알래스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요로 막 여기 배경에서 막 건너가죠. 여기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땅인 줄? 몰랐어. 러시아 땅이었어 원래. 근데 오늘날은 미국 땅이잖아. 얘네가 러시아 애들이 요 1867년 이때쯤에 막 전쟁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돈이 굉장히 부족했어. 근데 이 알래스카에 그때는 뭐 기술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뭐 모피 같은 거, 물개라든가 뭐 북극곰 이런 모피만 여기서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쓸모없는 거 이거 그냥 미국에 팔아버리자. 또 미국도 이걸 사게 돼. 미국 욕 많이 먹었지 그때 쟁점을 하니. 그런데 이때 720만 달러를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6년도에 그 값어치가 2,700억 달러. 거의 몇 배야? 732, 742. 40만 배가 옵니다. 40만 배가. 여러분이 1867년에 여기 1달러를 여기다 투자를 했으면 지금 40만 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 짜장면도 봐봐. 나 어릴 때 짜장면 500원, 600원만 이랬었어. 지금 거의 한 7,000원 하지 않아? 6,000원, 7,000원? 그죠? 대학가는 좀 아무리 싸도 5,000원, 6,000원 할 거예요. 최소 10배 이상은 거야. 10배 이상. 불과 30년, 40년.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는. 오늘의 이원이 내일의 이원이 아니다. 돈의 값어치는 떨어져요. 계속.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면서 부동산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동산을 조금 사는 게 좋아. 땅이든 뭐든. 아까 처음에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한 얘기 있잖아. 부동산 학교에 걸 정말 그냥. 왜냐면 이런 걸 아니까. 학생들 몰라, 다른 학생들. 돈의 값어치는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재밌는 거 하나. 요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2014년에 공시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1억 100만 원이라고 기준으로 칩시다. 자, 2024년에 여기 2024년에 공시 가격이 3억 6,300만 원. 몇 배 올랐어요? 10년 만에? 3배 올랐죠. 근데
근데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야. 여기 보면 2022년에 1억 3,400개밖에 안 됐어. 그죠? 근데 불과 1년, 2년 사이에 갑자기. 여기 그리고 여기 공란 있지. 2023년이 없죠, 여기. 여기 뭔 일이 있었을까? 뭔 일이 있었길래 값어치가 3배가 올랐을까? 개발. 그렇지. 이랬던 집을 제가 이거를 2억 8천 주고 샀어요. 2억 8천 주고. 근데 이거 실거래가 18원. 불과 2년 사이. 2년 사이. 이것도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시세 차익이라는 걸 개발을 하는 거. 자, 요번에는 공시 가격은 그대로. 2019년도에 이거 얼마? 30만 원. 그죠? 2025년도에도 되게 30만 원. 2만 원 올랐어. 32만 원. 그런데 이랬던 땅이요. 요거는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요거 제천에 있는 땅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이때 내가 6,200만 원 주고 있어. 근데 지금은 1억 5천만 원에다가 월 50만 원 부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찌됐든 이 값어치는 오르는데 공시가격 그대로인 이 땅의 가치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자,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카드 있는 사람, 카드 신용카드 있어요? 다?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할부 이용해 본 적 있어? 신용카드 할부? 할부하면은 이자가 붙어. 할부 이자 붙어. 그치? 네. 할부 했어? 할부는 안 하고 일시불이죠. 일시불하는 습관을 들여. 일시불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요. 대출. 자, 은행에서 1억을 빌린다 칩시다. 근데 은행에서 그냥 빌려줄까? 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5%의 뭐 이자를 갖다 쳐. 그럼 연에 500만 원. 연에 500만 원이니까 이거를 뭐 12로 나누면 뭐 한 42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연 500만 원. 월 뭐 한 42만 원, 3만 원 될까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 되는 거야, 신용불량. 맞아요. 이자 못 갚고 이러면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계속 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칩시다. 자, 우리 또 건물 줬어. 서현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어. 근데 5%야. 5% 이자다. 5% 이자가 얼마야? 얼마일까? 5천만 원이라고 벌써, 그치? 월에 420만 원을 내요. 소연이 아까 건물 살 때는 좋았잖아. 그치? 한 40억 갖다가 100억짜리 건물 사니까 좋았었잖아. 요거 100억으로 가자. 아까 건물 샀으니까. 100억으로 가면 4,200만 원을 내야 돼, 월에. 연에 5억이야, 이자가. 자, 이거 건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때요? 신불량 걸리는 거야, 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내가, 아까 늦게 들었을 때 얘기한 게 있는데, 경매 나가는 거야, 경매, 이게. 경매. 감정평가사가 요거 못 갚어. 요거 못 갚으면, 은행에서 요 대출을 낸 은행 있죠? 대출을 낸 은행에서 얘를 차압을 들어가. 1순위야. 근저당은 항상 1순위고요. 그러면 차압이 들어가면 이 건물을 평가할 거예요. 100억인데 뭐 얘네가 건물 평가했을 때 얘는 90억이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 90%로 떨어지고 80%, 70%뭐 쭉 떨어지다가 뭐 20%까지 막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낙찰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어쨌든 올해 4,200만 원을 내야 되잖아. 4,200만 원 낼 수 있어? 낼 수 있지.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현금 흐름이잖아. 그죠? 요거 임대주가 내는 건 아니야. 아까 임대 준다고 했었잖아. 그죠? 아까 한 20개 정도 호실이 있다 치면 20개 정도 호실이 있다 치면 자 100억 건물 좀 내. 그지? 건물 요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아니 저뭐 500만 원? 500만 원 합시다.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쳐. 그럼 벌써 얼마? 1억이 어버려. 그죠? 자, 1억에서 4,200만 원 빼도 얼마입니까? 5,800. 이런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20개 꽉 찼을 때는 이런 현금 흐름이 생겨서 풀었어요. 근데 저런 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공실 리스크, 그지? 공실 리스크 이런 거 들어가죠. 분명 배웠어. 잘 기억이 안 나. 뿐이야. 얘가 만약에 10개뿐이 안 돼. 그지? 10개뿐이 안 돼. 그럼 갑자기 5천만 원을 쭉 내. 그죠? 근데 이게 뭐 5개뿐이 안 돼. 이때부터 지옥 시작이야. 그지? 그럼 2,5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2,700만 원을 계속 자기 생돈을 계속 넣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경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할 때는 이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 뭐 이런 것들 부가세는 별도야 항상 이런 것들 양의 흐름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거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잘 컨설팅 해서 무조건 은행에서 대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자기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이 내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2년이나 3년 동안 나는 계속 이걸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사.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연예인들 보면은 2억으로 23억 벌었다. 뭐 법인으로 했다. 뭐 고용 대출했다. 뭐 이런 것들. 자, 레버리지라는 거. 요것도 다 이해했죠? 레버리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이해했어요? 레버리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도 받고, 여기 보면 이거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야, 보증금. 보증금 뭐 1억.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3억에 310,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동산을 할 때는. 임대료 수입.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내고 싶다. 아파트는 또 틀려. 나는 지금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내가 100억에 샀어. 근데 이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 그럼 이게 120억이 될 수도 있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그죠? 그거는 내가 굳이 월세를 안 주더라도 그냥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시세 차이. 아까 우리 서윤이 학생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100억에 산 건물을 100억에 팔지는 않을 거야. 그죠? 140억에 팔든 150억에 팔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세진이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세진이가 유동도 많고 그지? 수요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런 곳에서 시세 차익 못 올려. 오히려 마이너스를 빼서 팔아야지. 이거는 연예인들도 좀 꽉 차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돈이. 자, 아까 얘기한 거 말이야. 자, 실거래가가 2억 8천이었었어. 내가 2억 8천 주고 산 거니까. 내가 가장 잘 알지. 내가 2억 8천 주고 샀어. 근데 이거 싹 밀었어요. 밀고
여기 4천 건물 올리고 여기다가 CU. 근데 지금 CU 망해서 나왔어. 조금 가슴은 아파. 근데 어찌됐든 매도가는 18억입니다. 그럼 벌써 이게 건물의 값어치가 이걸 3억이라 치면 건물의 값어치가 건물이랑 땅의 값어치가 15억으로 올라가. 이게 2년 사이. 자, 임대차 현황. 자, 내가 이거를 총 건물을 지을 때 12억이 들어갔어요. 땅, 뭐, 이렇게 뭐, 부수고, 건물 새로 짓고. 자, 레버리지가 얼마를 받았냐? 대출은 7억. 보증금이 뭐 2억 얼마였고,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내가 레버리지를 올린 거야. 올리고, 내 돈은 얼마를 들어갔냐? 실질적으로 2억 2,600. 2억 2,600을 갖다가 18억짜리 건물을 만든 거지. 2억 2,600. 자, 여기서 보증금, 여기 있잖아. 보증금도 레버리지에 속한다. 2억 2,600.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18억에 팔았어. 그러면 매도 차익은 6억. 그죠? 실투자 대비 내가 2억 2,600 해갖고 월에 월세가 378만 원이 나와. 그러면 연 20%. 물론 여기서 그 대출이자 이런 걸 또 빼면 연수익률은 줄어들어요. 그래도 이런 건물들은 통상 4% 정도 줘요. 4% 수익률. 자, 요게 또 재밌어. 여기 완전히 빈 땅이었거든요. 여기 어디냐면 영천동 그 모텔 많은 거. 요거를 내가 6,200만 원 샀는데 지금은 소카 주차장을 내가 빌려주고 있어. 월에 50만 원 내고. 근데 이 옆쪽에 요쪽에 LG U+가 있고 또 이 옆쪽에 법인회사에서 무슨 땅을 샀어. 근데 내 땅이 이렇게 가운데 껴 있어. 요거 몇 평이면 38평밖에 안 돼. 근데 양쪽에서 샀네. 근데 나는 안 파. 불과 얼마 전에 1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려고 그랬어. 나 안 판다. 6,200만 원 써. 왜냐면 난 그냥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돼. 맞아. 3천만 원 갖다가 뭐 50만 원 이자 안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되게 재밌어. 내가 이거를 산 게 6,200만 원 정도 갔어요. 6,200만 원. 근데 여기 왜 7,200만 원이냐? 내가 주차장 만드는데 1,000만 원 썼거든. 주차장 만드는데 1,000만 원 썼어. 그래서 7,200만 원이고 총 들어간 돈이. 자, 대출을 내가 4,2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소카에서 빌려주면서 보증금을 1,500을 받았어요. 그럼 요거 합치면 얼마야? 5,700.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요게 6,2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내가 이 땅을 자기 자본 얼마 주고 산 거야? 따지고 500만 원 줘. 그죠? 맞잖아. 4,200만 원 대출, 보증금 1,500. 요거 합치면 5,700. 6,200 주고 샀으니까 내 자본은 500원. 그래서 근데 실투자 뭐 이거 주차장 조성비까지 1,500원. 그럼 내 돈 500만 원이 요거 10달이면 원금 회수 된 거야. 그죠? 10달 지나니까. 근데 이거를 나한테 1억 5천에 내가 이제 판매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매도 차익이 되는 거야. 7,800만 원. 그죠? 500만 원 늘어서 따지고는 7,8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까지 잡았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잘 이용을 하면 이런 마법이 생겨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지. 아까 내가 얘기한 거지. 저희 학생한테 내가 중요하게 얘기한 거. 이거 경매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경매를 내나갈까? 공실 리스크. 아무도 여기를 찾지를 않아.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그 망함을 내가 보여줄게. 자, 내가 위험 관리를 잘 못했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 뭐 대출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부동산 시장이 요새 이재명 정부처럼 막 대출 잘 안 해주려고. 자, 부동산 시장에 사이클이 있어요.
하이먼 민스키 이론에 의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대. 네이버나 뭐 AI 찾아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언론 보도가 막 증가해. 아 요새 대출도 잘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고 막 이래. 그러면 막 열정적으로 막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막 이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게 생겨. 요게 탐욕. 아 내가 사면 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도 벌었는데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혼자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논리가 탄생해.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쭉쭉쭉 내려가. 현실 부정하고 공포, 투매, 한강. 자,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를 조심해. 한강 부동산 투자. 탐욕이 생기는 거야.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정말로 냉철하게 해요. 냉철하게 해서 들어가야지. 왜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목돈들이 들어가요. 그죠? 평생을 모아도 이게 목돈이어서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월에 100만 원씩 모았어. 1년이면 1200만 원이야.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를 모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그런 10년을 모아서 한 돈을 내가 집을 사건 뭐를 사건 뭐 했어.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이러면 막 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소원해. 자, 실패 사람인 것 같아요. 요거 2024년에 서울병원 있는데 그거 있어. 소극장 자리. 내가 8억을 투자해서 이랬어. 내가 다 뜯어 말고 뭐 여기 리모델링 하는 거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공실이야. 하나도 안 나왔어. 속된 말로 개망했어. 지금 대출 이자가 이거 얼마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실 리스크로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아주 허리가 휘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항상 잘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이 있다면 이런 사이클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값은 항상 올라간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견딜만 하면 그래도 사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원론적인 우리 이제 상황인 거죠.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도를 잘 그래서 자영업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거지. 어떻게 회사 다닐 생각들이? 회사? 네. 자영업할 수도 있고 회사 다닐 수도 있나? 일단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자영업을 먼저 시작한 친구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회사 생활을 좀 해보면 돼요. 왜냐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난 뭐 몇 년 안 살았지만 이 사는 게 다 영업이고 서비스야. 내가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막 이래야지 내가 뭐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는 뭐 하나 사고 그러지. 우리 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사회생활 중에서도 직장생활. 그래서 부딪히면 깨져봐야 돼.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내가 이렇게 뭐 돈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돈을 절대 목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돈은 그냥 여러분들 인생의 그냥 수단이야, 수단. 그냥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도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돈이 많거나 이렇다고 해서 뭐 자랑하고 뭐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진짜 재산도 많고 뭐 이렇게 성공을 해서 돈이 막 엄청나게 벌었어. 근데 과시용도 할 것 같으면 안 하죠.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갖고 가다. 이름 석자 남긴 거 아니야. 우리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 돼야 돼. 그냥 뭐 삶에 있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는. 네. 그럼 수단이 돼야지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2026년도에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이 직장인은 4,300이고 자영업자는 4,100만 원 정도 되고 평균. 근데 우리 졸업하자마자 4천만 원 벌 수 있어? 졸업하자마자? 4천만 원.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연애 뭐 수익 어느 정도나 공개할 수 있는? 아직 1년이 안 됐어? 네. 평균 월에 수익이 어느 정도나? 그때 아직 연계 별로 안 돼서 아, 200 맞아. 정도이 200원짜리?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0이라고 치면 1년에 2,400이야. 근데 이거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아? 이게 평균의 한정, 평균의 한정. 평균의 한정. 요 직장인에는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부터 우리 편의점 알바까지 쭉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모든 돈을 합쳐서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4,300이 나오는 거고, 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뭐 돈 엄청나게 버는 거, 대박 맛집, 연애 막 100억 버는 그 맛집서부터 그 구멍가게 있잖아. 막 월에 막 100만 원도 못 버는, 매출이 실수율이 뭐 10%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중위소득을 봐야 돼. 통상 중위소득은 1등서부터 이재용서부터 저 아래 그 최저까지 봤을 때 우리는 평균 혼자 샀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번다.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210만 원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는 250만 원도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정도 버는 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갔는데 200만 원뿐이 안 주네? 그게 평균이야. 절대로 실망 안 해도 돼. 대신에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기회가 있어. 어떤 기회냐? 젊은 시간. 나는 지금의 나와 여러분들의 나이를 바꾸자고 그냥 다 내 재산 다 재산 별로 없지만 다 바꿀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경험도 많이 쌓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는 거.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절대로 이 돈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조금 더 이렇게 갈고 깎아갖고 본인의 값어치는 본인이 올리는 거예요. 매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에 항상 최선을 다해.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도 편의점 알바를 해봤나? 나는 안 해봤어. 나는 뭐가 편의점 알바는 10,000원이 안 주잖아. 근데 나는 어릴 때 왜 그런 걸 안 해? 컵슈 알바 이런 걸 안 했어. 이게 안 돼. 어차피 나는 그 시간 대비해서 조금 그 수익이 많은 거를 추구한다. 똑같은 하지만 시간 누구나 다 그 형은 흘러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하루에 뭐 5시, 한 8시간에 8만 원을 버는 거야. 근데 난 노가다를 뛰는데 그 노가다도 야간 일을 하면 따로 줘.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5만 원 준다. 그럼 노가다 야간 일을 하면 30만 원. 그럼 8만 원과 30만 원, 30만 원 줘. 왜냐면 난 그 시간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얘기니까. 그 1분 1초를 헛표도고 막 쓰고 싶지 않아. 네. 어쨌든. 자, 투자와 소비의 차이. 잘못 물리면 안 돼. 일단은 자영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돈을 모아, 무조건. 그죠? 왜 돈을 모아? 아니, 돈을 모아야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 처음에 계획은 내가 직장 처음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한 달에 50%는 적응하고 뭐 나머지 30%는 부모님 들고 20%는 뭐 나를 위해서. 근데 시간 내가 90%를 자기를 위해서 타협을 이거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잔머리. 왜냐면 여러분들 나이 때 물론 금액이 작아요. 200만 원 벌어서 뭐 그거 아낄 게 뭐가 있냐, 뭐 쓸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 기른 습관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큰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10%는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2천만 원 되면 200만 원 10% 되거든요. 이렇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습관들이 나중에 아주 큰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절대로 잔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연 4% 적금을 봤을 때 봐봐 5년. 근데 야 요거 1억만 들기. 근데 이 5년 이거 언제 가나 이러겠지만 시간 금방 지나가요. 적금을 하고 절대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뭐겠다 뭐 해서 뭐겠다 잔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왜냐하면 항상 장밋빛 미래를 항상 사람들이 하지만 떨어지는 거는 얘기를 안 한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축하는 습관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조금씩 늘려나가고 처음부터 1억 1,000은 끊고 안 됩니다. 자, 쟤는 아직 요준이야, 이용기 1단계 적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출산 뭐 이렇게 이게 맞는 계획을 잘 설계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들의 공부 습관.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거야. 공부. 끊임없이 공부해. 그죠?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조금 이따 얘기해. 또 그리고 요거 있잖아. 이거 막 명품 사고 싶어. 아, 죽겠어. 하지만 참아야 돼. 일단. 남자들은 차 사고 싶잖아. 벤츠 사고 싶지. 벤츠를 아니야. 똑같아. 며칠 타고 다니는 것 같아. 벤츠 지겨우면 갑자기 막 페라리 타고 싶고 막 이러고. 여자들은 막 비싼 뭐 구찌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더 좋은 거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점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요거 참아야 돼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벤츠를 샀어. 근데 내가 뭐 일반 그냥 뭐 경차 살 정도의 능력이 돼. 그럼 사도 되네 괜찮아. 근데 대도학교에 내가 연애 연봉 3천만 원 버는데 벤츠가 1억이잖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사는 게 그 말이 돼?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연애에 한 10억 벌어. 그럼 벤츠 타도 되지. 명품 가방 뭐 좋은 거 구찌나 뭐 이런 거 사고 싶어. 연애 한 10억 벌어. 구찌 가방 뭐한 1,000만 원 사도 되지.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일단은 참아. 있네. 자, 리스크관이요. 산증이 있잖아. 망한 습관. 그리고 운동. 건강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하고 아끼고 뭐를 하더라도 내가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들은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지.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면 몸에 결핍이 생겨서 안 좋아. 근데 적당히만 하는 거야. 남자친구도 운동해야 되고. 나중에 내 나이 정도 되면은 배가. 나는 하루에도 루틴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운동을 더 하잖아. 하루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천사랑세계여행이라고 유튜브 보면은 나오거든. 운동 루틴. 하여튼 그거를 계속 지키는 거야. 여기 뭐 태도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종교 통해서 보내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 가능한 재테크상 습관.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가 제천 매매 이런 거 치면 부동산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디스코 이런 거 치면은 경매도 나오고 그 주변에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연에 200만 원 벌었어. 200만 원. 그럼 그 중에 100만 원을 벌면 1년에 한 1,200 벌잖아요. 그죠? 100만 원 적구나. 근데 그걸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또 마법을. 자,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생겼어. 한 2년 모자. 2,000만 원. 모았어. 2,000만 원. 우리가 제천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렇게 4,500짜리도 있고 7,400 이런 아파트들이 무진장 많아.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6,500인데 여기서 잘 봐야지 될 거. 잘 봐야지 될 게 있습니다. 1층이었어요. 왜냐? 이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
엘리베이터 오는데 6층 올라가고 싶어? 아니잖아. 6층 올라가고 싶어? 근데 1층인데 요게 임차인 안동매매 세입자가 있네? 오 땡큐. 이 아파트를 사면 월에 20만 원 받는데 거기다가 보증금이 2천만 원. 2천만 원에 월에 20만 원. 그러면 우리 서인이가 준비해줄 돈은 얼마야? 자, 이게 6,500만 원이야. 근데 여기 보증금이 2천이 있어. 서인이는 얼마나 받습니까? 4,000원. 4,500이지. 근데 아까 1년 동안 모은 돈이 2천밖에 없었잖아.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있어. 어떻게 있어? 내 머리. 그렇지. 야, 성공했다 몰랐는데. 그렇지. 은행에서 이거 대출 나와,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들은 최소 50%야, 최소. 아무리 썩은 아파트도 최소 50%가. 6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나와. 근데 여기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대출을 얻었다 치자. 그러면 연에 100만 원이야, 이용식. 그죠? 연에 10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8만 원이야. 8만 원. 자, 20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월에 12만 원씩. 그죠? 월에 12만 원씩. 본인은 불과 2천만 원 투자해서 월에 12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 은행 이자율세 3% 주잖아. 그죠? 3% 주는데 연에 120만 원 이득이잖아. 저 대출 받고도. 그럼 은행 이자 2배를 버는 거 아닌가? 연에 120, 2천에 120이면 뭐 1,060만 원이니까. 그럼 6%야, 6%. 은행 이자 3%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또 그런 거 얘기해. 막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니야.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 안 돼. 주택수에 싸게 안 돼.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중에 열채 20채가 그러지. 이런 식으로. 2억 갖다가 월에 뭐 예를 들어서 2억 투자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알아서 뭐 할 거 아니야. 세금 내고 자기들 공감 120조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주변을 잘 보면 우리가 돈 벌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뭐 처음에 취업하는데 나한테 200만 원뿐이 안 주네? 아 이거 갖다가 언제 돈 모으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재개발이 된다고 쳐봐요. 이게 6,500만 원짜리잖아. 재개발이 되는 순간 이거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6,500짜리가 갑자기 2억이 되는 마법이 생겨. 재개발 들어갔어. 부동산 주식하는 거죠. 나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자, 자산 형성 과정 팁은 시간 강사 넘어가고.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맡은 직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요. 절대로 불평합니다. 이게 아까 그랬죠. 20대 때 어디를 취업을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뭔가를 할 때 남한테 말해주는 게 싫어. 그래. 그냥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봐라 밀대를 한번 그냥 대충 막 시간만 때우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 안에 아 이거 이 손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본인 만족이야. 그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 언젠가는 나도 지시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꼼꼼하게 다 해봐야지 남한테 시킬 수가 있어. 내가 모르는데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남한테 최선을 다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회사를 가건 뭐를 하건 또 나중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CEO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 할 말이 많아. 이것도 한 2시간 할 수 있어. 하지만 참겠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하는 사람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야. 될 때까지는 안 가, 될 때까지.
내가 실패가 아닌데 뭐 남들 봤을 때 실패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계속해.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인내하는 거.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목표 성취시까지 남들이 뭐라고 야 너 거기 투자 잘못했어. 너 그건 아니야. 너 사업 망했고.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아니야. 회사를 다닐 때도 본인이 다니지 남 대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사업할 때 스터디 카페 본인 운영하는 거지 남이 운영하는 거지. 휘둘리면 안 돼.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참고를 해야지. 참고를 해서 이걸 어떻게 더 흔하게 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관심 분야를 본다고 실천을 해요. 진짜. 자, 작은 성공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부동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내가 50만 원을 모았을 때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1000만 원, 20만 원을 모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목표로 130만 주식을 하면 10만 원씩 사올까?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 그럼 아니면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어디 외곽에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 그 주말 농사로 짓게 조금 이렇게 땅이라도 사서 1000만 원 갖다가 토지는 대출이 80%나 감정가에 80%.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갖다가 40만 원짜리 땅을 살 수가 있어. 근데 이자는 감당해야 되는데 4천만 원 정도 이자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냥 사무실로 연애 나는 대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물론 토지라든가 이런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해. 그 은행에 내는 이자. 어차피 나중에 시세 차이가 나는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금 100만 원, 연 5%, 그럼 105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대출 이자로 나가. 연에 5%. 근데 나중에 시세 차익이 이게 3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을 한 사람인데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틀린 건데 일종의 목표는 있어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작은 거라도 그냥 시골에 땅 사서 우리 부모님이 농사라도 한번 짓게 해줄까? 그럼 조그마한 목표라도 자꾸 성취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재미가 있어.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 순간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첫 건물을 만으로 28살 메이킹. 그때 그 쾌감을 안 느끼죠. 절대.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감사, 경주. 항상 본인의 몸을 소중하게 해요. 본인의 몸을 막다하면 안 돼요. 술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항상 아끼고 이게 우리가 젊을 때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항상 몸이 건강할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도 이런 시기가 없었을 것 같고 나도 97세기였어요.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이런 연날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 때 건강을 지키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 근데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갖고 못 걷는 때가 있었거든.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지금 똑바로 이렇게 잘 걷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 많을 거야. 나는 뭐가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생각만 하면 꿈이에요. 그런데 실천을 하는 순간 현실이에요. 영어로 스컨트 그거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 내일 해야지 이거 하지 마. 여러분들은 정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시 한번 진짜 이거 생각만 하면 꿈이지만 실천하면 여기 가진 것들 다 현실이 되는 거야. 실천하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내일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면은 일단 실패하더라도 고민은 나중에 하고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뭔가 닥쳤을 때 그때 고민해요.
그냥 끝이 지금 되나? 지금 좀 유익했나요? 유익했어요? 이게 내가 조교 통해서 내 전화번호 우리 서연이, 세진이, 유령이, 혜진이, 장현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소수정예로 너무 좋았어. 그래도 뭐 강연과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필요한 사람들 적어도 되고 오늘 이 내용은 내가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놨어요. 저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었어.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유튜브에 천사랑 유튜브 지금 핸드폰들을 다 꺼내고 천사랑 세계 한번 쳐봐. 지금 라이브로 잘 나오고 있나? 네. 구독 좀 눌러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한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거는 항상 돌려볼 수 있어요. 나와요? 아까 보니까 뭐 한 4, 50명 보고 있던데? 지금 보고 있어? 몇 명이야? 다 빠져나갔나? 근데 끝나가서 바빠서. 아까 보니까 한 4, 50명 보고 있더라고. 하여튼 구독을 눌러. 구독을 누르고 오늘 한 내용들은 마이크 들고 할 걸 그랬더라. 그 유튜브 사람이. 하여튼 천하람 세계 유튜브 통해서 오늘 한 내용들 할 수 있고요. 따로 질문들은 따로 없죠? 질문 따로 없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교한테 이동 조교한테 네. 끝났다고 전화 주십시오. 아, 네. 기념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